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막원의 수학 강사 신건율입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합격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종형 합격생 특강 개강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학을 배우게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도움되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좌 소개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제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세종형 1기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교과 우수를 받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인정한 수업이고, 가장 정확한 출제 경향을 분석합니다. 세종형이 요즘에 이렇게 출제된다가 아니고, 이 단원에서는 이 선생님은 이렇게 출제하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다 부터 해서, 이번에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될 거다, 이런 내용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볼 필요 없겠다 까지 해서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내신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다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부터 서술 첨사까지 제가 직접 하면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적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후 세종형 수학 과정과 이어서 출제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합격생의 학습 방향 같이 살펴볼게요. 세종형의 수학 과정은 1학년에는 수일 2, 3, 4, 2학년에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3학년에는 미적분, 선형대수 수학 세미나를 배우게 됩니다. 같은 미적분이 들어가서 지금은 내용적인 차이를 알기는 힘들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떤 거를 배운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1학년 과목들 좀 이따가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어떤 과목, 3학년 때 배우고 이 정도가 있는데, 자세한 그 과목별 배우는 내용을 알아야지 연계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연결되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의 내용은 1학년 때 배우는 수 1, 2, 3, 4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학년 2학기 때는 수 1, 2, 1학년 2학기 때는 수 3, 그리고 수 4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 1, 2는 고교 과정으로 따르면 고등수학 상하와 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 1에서는 집합과 명제, 수체계, 그 다음 수열, 순율과 조합. 2학년 때도 순율과 조합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차이를 보자면은 1학년 때는 이항정리 전까지 해서 중복조합, 원순열까지 배우게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는 이런 것들 다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조금 더 집중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2에서는 다항식, 유리식, 아이들이 가장 익숙한 방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도 상가함수, 1학년 2학기 때도 상가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그 차이는 덧셈 정리 전, 1학년 2학기 때는 덧셈 정리부터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출제 경향은 나중에 뒤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수3 시간에는 미적분의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수포 시간에는 기백에서 아주 일부분인 2차 곡선과 그 다음에 1차 변환과 행렬, 그리고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수3 시간에 배우는 미적분은 세종형에서 배우는 미적분이 이런 거다 라는 소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 소개지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내용적인 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칼큘러스, 해석하기에 대한 개념, 표현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 깊이가 얕아서 그래도 내신 대비를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수포 같은 경우에는 기백에서는 2차 곡선만 배우고, 그 나머지 기백 파트는 공간도형, 벡터, 복소평면, 삼각함수를 2학년 1학기 해석기하 시간 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 1, 2에는 고교 과정에서의 고등수학 상하와 수 1을 배우게 되고, 1학년 2학기 때 수 3, 수 4 시간에는 미적분의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깊이가 얕습니다. 그 다음에 수 4 시간에는 2차 곡선과 삼각함수, 1차 변환과 행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이후 과정에는
미적분과의 섞기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두 개의 차이는 칼큘러스에서 6단원까지, 그 다음 6단원부터 뭐 10단원까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세종형의 좀 특징적인 거를 보자면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형 아이들이 미적분이 정말 약했습니다. 다른 영재고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다른 영재고에서는 정석 같은 미적분을 보고 나서 칼큘러스를 진행했는데 세종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큘러스를 가지고 1년을 쭉 진행했죠. 2학년 때 칼큘러스를 1년 동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3학년 때 바로 심층 수학 세미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은 혼자서 막 정석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보완을 위해서 바뀐지 몰라도 요즘에는 미적분 시간에 학습지를 추가적으로 줍니다. 학습지를 줘서 그 학습지에 조금 어려운 본고사 내용까지 같이 다루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열과 조합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통계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기초 통계학에 있는 내용까지 굉장히 어렵게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 내용을 개강할 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학년 이후 과정은 놔두고 저희가 1학년 과목에 대해서 그 출제 경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형의 출제 경향을 살펴볼 건데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세종형이 요즘에는 이렇게 출제되더라. 요즘에는 모의고사가 좀 많더라. 뭐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원별 성향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단원별 성향이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별 출제 경향입니다. 선생님별. 단원별에서 그 선생님이 어떤 파트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출제되는 내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원이라도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학습 내용, 이런 내용이 출제되고 안 되고까지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출제 경향까지 달라집니다. 그래도 과목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 선생님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1, 2입니다. 수1, 2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 상하와 수1 내용이라고 있었죠. 먼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과 수칙에서는 집합론 내용이 조금 출제가 됩니다. 다른 과목하고 다른 파트하고 차이를 보자면은 증명이 조금 많은 단원입니다. 증명과 계산이 1대1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증명은 매년 출제되는 단원이고 본고사 또는 교과서 또는 집합론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 단원을 대비한다면은 교과서, 본고사 그 이외의 집합론 또는 평가원 아주 일부 내용까지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은 경시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점화식을 제외하면 내용은 평이하고 모의고사 내용이 요즘 조금 출제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다면 교과서, 평가원, 본고사 내용들로 공부를 하고 순열조합은 마찬가지로 경시 난이도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경시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순열과 조합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은 모른다고 해서 경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볼 수 있고 교과서, 본고사, 평가원이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서 순열과 조합의 본고사가 조금 특징적인 건데 학교에서 순열과 조합 파트의 교과서 구성이 본고사 한 권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고사 한 권에서 내용들이 몇 개 빠져서 교과서가 구성됐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공부할 때는 그 본고사 그리고 교과서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평가원 전부 다 골고루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에는 문자식 경시에서 대수 파트로 많이 다뤄지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다른 파트하고 다르게 시중 문제지가 일부 다뤄지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교과서 수업이 중요합니다. 이쪽 파트는 다른 파트하고 다르게 시중 문제집이 다뤄지는 것도 특징이긴 하지만은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단원별 출제 경향이 조금 뚜렷하긴 하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문자식 하기 위해서 뭐 일품 정석 푸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자식 한다고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뭐 1학년 거 푼다? 내신 대비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수열이나 순열조합 같은 거 수열이나 순열조합 잘하기 위해서 뭐 정석을 본다, 일품을 본다
내신 대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원에 있는 모의고사들, 그 다음에 본고사 문제들,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로 다뤄지는 출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경시 난이도도 출제가 됩니다. 기본 유형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고 여러 가지 증명은 본고사, 수업 내용, 판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지수로가 함수는 다른 단원하고 다르게 평가원 내용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아까 순열조합이 본고사를 땄다면 지수로가 함수는 평가원에 있는 문제들을 본따서 교과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삼각함수에서도 여러 가지 증명이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 기반은 본고사, 교과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표 유형 계산 문제들입니다. 계산 문제들은 시중 문제집 평가원에서도 일부 출제가 됩니다. 보는 것처럼 그냥 요즘 모의고사가 많이 다뤄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단원별 출제 경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미적분 내용이라서 합격생 입장에서는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미적분이 뭔지 모르니까 정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다음 여름방학 때 수쓰리를 대비한다. 근데 난 미적분을 좀 안 했는데 정석을 좀 봐야 될까? 라고 하면 정석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석 내용이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쓰리를 대비한다면 수쓰리에 있는 정리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교과서 출제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교과서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포에서는 2차 곡선, 삼각함수, 1차 변환과 행렬이 출제되죠.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 유형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지만은 증명 같은 경우에는 본고사와 교과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증명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요. 하지만은 교과서에 없는 고난도 활용 문제가 본고사에서 출제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내용들을 교과서, 본고사, 그 다음에 평가원까지 골고루 봐야겠습니다. 삼각함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출제가 되고 복잡한 계산은 조금 이제 기본적인 대표 유형으로 시중 문제지를 참고해도 될 정도, 모의고사를 참고해도 될 정도의 문제 난이도가 출제됩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쌤 B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수 교과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행렬과 1차 변환은 이전 교육과정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전 교육과정에 있다 해서 이전 교육과정에 있는 정석을 본다 라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 정석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수포에 있는 행렬과 1차 변환 구성 목적은 앞으로 배우게 될 선형대수의 약간 기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본다면 본고사, 그리고 선형대수, 그리고 교과서 이 세 개만 초점 맞춰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단원별 학습 경향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더 정확한 거는 선생님별 출제 경향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에 단원별 학습 경향 살펴봤고 선생님별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는 뭐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학원으로 문의 주신다면 저랑 원장님께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중상으로 학교 수업을 정말 중요시 하십니다. 교과서랑 본고사를 기반으로 출제를 많이 하시고 시중 문제집도 일부 출제하십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출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함수 파트를 맡았다. 함수 파트에 있는 교과서 증명 일단 다 기억해야 되고 쓰시는 판서에서 3개를 쓰시면은 3개의 증명 중에 반드시 하나는 출제를 합니다. 판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트에 있는 본고사 내용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봐지 않아도 되는 거는 모의고사, 평가 문제들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출제 유형은 정리, 증명, 그 다음에 고난도 하는 일반화를 좋아하십니다. 판서에서 이런 내용까지 썼으면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이까지 증명하는 거를 출제를 한 번씩 하십니다.
그리고 기본 계산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이 출제하시죠. 이게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많이 활용된 고난도 문제, 계산이 많이 활용된 정석 문제 이런 것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한 세 B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 문제 정리가 정말 중요하고 판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에만 치우쳐 공부했던 아이들은 조금 이 선생님 대비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힘듭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신 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 글씨가 좀 작죠? 2점, 3점, 4점으로 출제가 됐었고 교과서 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과서 변형 문제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들 푸는 것들로도 일단은 기본적인 유형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명이죠. 이 증명 문제 함수 방정식 형태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rx, fx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루지 않은 그 다음에 본고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도 근데 이 선생님이 함수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함수 파트에서 본고사가 출제될 거 대충 예상은 했고, 함수 파트에서 본고사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빠뜨릴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함수 방정식 형태에서 본고사에 있는 문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출제됐을 뿐입니다. 똑같이 Rx, Rfx가 동일하게 출제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계산 문제들, 뭐 교과서, 시중 문제 일부가 다뤄지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판서, 본고사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선생님 보겠습니다.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 내용,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일단 학교 수업과 교과서 두 개를 가장 기본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정리에 대한 증명, 개념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이고, 활용된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은 조금 등한시하십니다. 교과서에서 대부분 출제하시고 교과서 연습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서술을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첨삭이 꼭 필요한 수업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첨삭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죠. 파트죠. 예를 들어서 출제된 문제 보면은 n의 n분의 1승에 대해서 수렴함을 단조 수렴 정리에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맡은 파트가 정해져 있다면은 서술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 파트에서 다뤄질 수 있는 서술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명 문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죠. 똑같이 n분의 1승에 대해서 조임 정리 말고 단조 수렴 정리에 이용해서 증명하는 첨삭 문제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다룬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기술하고 증명하시오. 상수함수임을 증명하시오. 똑같은 문제들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첨삭 시간에 평균값 정리, 적고 증명, 상수함수 증명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특징은 정리, 증명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래서 서술 첨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고사를 중요시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시중 문제집도 아주 일부 출제하십니다. 학습지를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다루시는데, 학습지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가 대다수고 그 다음에 본고사가 아주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모의고사 비중보다는 교과서, 본고사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일반고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수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는 전부 4점으로서 풀지 않았다면 어려웠지만은 다행히도 학습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 학습지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본고사에서 고난도가 출제될 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로서 학습지에 있던 문제라서 약간 준킬러에 가까운 문제였는데, 킬러 문제였는데, 물론 어렵지만은 학습지에 있던 문제니까 아이들이 많이 풀어오게 되죠. 그래서 저도 매번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학습지에 있던 문제라서 아이들도 잘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습지에 없고 교과서에 없고 수업하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두 개의 로그를 뺀 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x, 치역 구하는 문제인데, 본고사 문제에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 뺀 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x, 치역.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도 출제되지만 본고사도 출제되기 때문에 그 본고사에 대응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 풀면서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시험에도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종용 수학은 과목별 출제 경향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고 단원별, 그 다음에 선생님별 대비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수 1, 2 담당 선생님은 방학 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별 출제 경향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출제되는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가 방학 중 그리고 지금부터 방학 전까지 배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기출, 본고사, 모의고사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단원인데, 마치 이런 건 있죠. 다항식, 방부등식에서 모의고사 풀 필요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수열, 순열과 조합,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원별 특징을 두면서 대비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정석 공부한다 라는 것은 세종열 출제 경향과는 조금 동떨어진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담당 선생님에 맞추어서 내용을 대비하면 됩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영상으로서 사실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를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기 중에 성적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은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방학 중에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조금 시험시험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도 좀 이런 내용 배우는 거 알고 자료 받아서 학기 중에 공부하자 라는 게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학기 중에는 이 과제라는 게, 수행 과제라는 게 뭐랄까 많은 정도가 아니고 쏟아지고 넘쳐나서 약간 덮일 정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이제 적응하다가 1, 2주 지나고 과제가 넘쳐나서 과제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험 2주 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죠. 이게 정말 현실이긴 합니다. 정말 제가 수업하는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수업할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말마다 하는 저랑 하는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주말마다 하는 저랑 하는 첨상 수업, 그리고 시험 대비 2주 전에 하는 아이들이 내신 대비 공부, 그게 끝이죠. 그래서 모든 수업은 방학 중에 다 끝내야 됩니다. 학기 중을 더욱더 말씀드리면은 이 점수 변화가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자기가 스스로 하는 학습이 조금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분배가 그래도 조금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과제하고 이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내가 좀 복습을 해야겠다, 내신 대비를 해야겠다, 시간을 틈틈이 내야겠다, 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정말 절반이 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제하고 자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자고 수업 듣고 주말에 조금 보다가 과제하고 자고 수업 듣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죠. 그래서 모든 수업은 방학 중에 이거를 다 끝을 내야 됩니다. 학기 중에 넘겨서 남은 내용들은 학기 중에 하겠다, 자료 받아서 학기 중에 공부하겠다, 이게 정말 잘못된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못하고, 이 못하는 아이들을 떠받치기 위해서 저희 수업은 방학 중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걸로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일단은 2학년 전반적인 내용들까지 한번 보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물론 1학년 내용에 조금 더 확실히 더 초점을 맞춥니다. 기백, 1차 변환,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 조합까지는 확실히 배우고, 미적분은 수쓰리 내용이 조금 미적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이런 거 다 풀 필요가 없고 깊이로 보자면은 필수 예제 정도까지만 확실히 익혀가고 개념만 잘 익혀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나면은 1월부터는 본격적인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신 대비할 때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주교재, 부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정석 이런 걸로 두리뭉실하게 대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과서만 보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 학교 선생님들이 다루는 자료들로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의 조금 특징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제시험과 첨삭이 되겠습니다. 첨삭 같은 경우에는 세종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름이죠. 첨삭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을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시험지를 제가 받아보면은 이제 틀렸다고 해서 주면은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말인데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야지 이겁니다.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단원별로 내용이 넘어가는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유가 전부 다 필요하죠. 이러해서 이렇고 이러해서 이렇고 이러해서 이렇고 이게 다 필요한데 아이들이 처음에 서술하면은 그 답안지에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수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들은 아이들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로 외우기 위해서 저희가 첨삭을 계속 진행하고 재시험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정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저와 같은 풀이로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첨삭의 목표는 저랑 같은 풀이를 쓰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이들도 본인들도 정말 나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세종영의 전반적인 수학 내용 그리고 출제 경향 거기에 따른 저희 수업 방향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랑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